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자보 사업에 대해 광주 시민 절반 이상이 정책을 잘 모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폭넓은 소통과 의견 수렴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버스 정류장 중에 하나인 유스케어 버스 정류장입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자보 도시 사업을 아는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렇게 해가지고 강기정 시장님이 이렇게 추진하시는 사업이 있거든요. 네, 못 들어봤어요. 대자보 도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대자보 붙이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 대부분이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는데 광주시 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6.6%가 대자보 도시 정책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모른다고 대답한 시민 중 20대와 30대의 인지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낮았습니다. 자동차 중심인 광주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점에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주요한 시민들의 편리성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저는 정책 추진을 하고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대자보 도시 사업이 거부감이 들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먼저 실증 공간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광주공원 주차장을 없애고 이곳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 광장을 조성하는 대자보 도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CC에서 전남대 병원까지 이어지는 광산길은 내년 4월부터 매월 2차례 차 없는 토요일을 시행하고 평동산단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자전거 길을 만드는 등 실증 사업 8군데를 기획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대자보 사업이 선언적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광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과 함께 한국 시리즈 통산 12번째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불패 신화도 이어갔는데요. 최근 현역 감독 최고 대우로 3년 재계약한 이범호 감독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범호입니다. 네, 감독님 부임하신 지 첫 해 만에 통합 우승 그리고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위협을 이뤄내셨습니다. 먼저 우승 소감과 함께 우승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감독님만의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염원해 주시고 저희가 꼭 우승을 올 시즌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많은 선수들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저만의 비결이라기보다 선수들이 제가 원하는 야구 쪽에 또 제가 선수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같이 좋은 시간을 잘 보내다 보니까 선수들과 저와의 시간이 좀 더 돈독해진 게 아무래도 올 시즌에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보 감독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독님 특유의 리더십으로 올 시즌 기아가 정말 선두를 달렸잖아요. 감독님만의 팀 운영 원칙이나 비결이 또 있을까요? 저는 원칙적으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플레이에 모든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제가 야구를 추구하는 성향이고 방향인 것 같고 거기에 걸맞게 또 제가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가짐 속에서 많은 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게 저는 좀 자유로운 약간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하는 편이어서 좀 부드럽게 시즌을 좀 치르려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시즌에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번 시즌 최고의 고비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선발 투수들이 초반에 많이 아프고 부상 선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선수들 자리를 이제 다른 선수들이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젊은 선수들이
부상당한 선수들의 자리를 최대한 잘 채워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큰 힘듦 없이 그래도 페넌트 레이스를 잘 치르다 보니 코리안 시리즈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번 시즌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주장인 나성범 선수, 한국 시리즈 MVP 받은 김선빈 선수, 그리고 김도영 선수도 정말 대기록을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또 다른 MVP 선수가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올 시즌에 고참들이 4명, 뭐 한 5명 정도 되는 올 시즌에 나이가 이제 35세 넘어가 있는 친구들이 정말 최선의 시즌을 보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수들이 보여줬던 모습들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충분히 잘 따라와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오래오래 선수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걸맞게 제가 그 선수들이 오래오래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잘 시키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팬들이 이 제임스 네일 선수가 내년에도 함께할 수 있기를 참 많이 바라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이 네일 선수나 라우어 선수 같은 외국인 선수들의 거취가 지금 좀 결정이 됐을까요? 아직까지 제임스 네일 선수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에서 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었고 저희가 꼭 잡고자 하는 생각은 단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 2명 같은 경우는 올 시즌보다도 좀 더 나은 친구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수들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선수보다 더 좋지 않은 선수가 있다고 하면 또 안 바꾸는 방향으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단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의 또 리더십 그리고 많은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정말 이번 시즌 우승으로 기아가 디펜딩 챔피언이 됐습니다. 팬들이 그만큼 또 기대가 커졌을 것 같은데 기아 타이거즈 왕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왕조라는 말을 참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옛날에 솔직히 왕조라는 말을 썼던 팀은 타이거스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즌을 올 시즌에 첫 단추를 잘 꿰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도 저희 선수들이 그 왕조라는 뜻보다도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계속 준비해서 많은 팬분들께서 성원하는 우승이라는 대업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또 다음 시즌, 후년 시즌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시즌 함께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그리고 내년 시즌에 대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올 시즌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126만 명이라는 엄청난 분들께서 야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올 시즌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올 시즌만큼 야구장을 많이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광주에 계신 모든 야구 팬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올 시즌에 이뤘던 우승을 내년 시즌에도 꼭 이룰 수 있도록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시즌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여수에서 자택에서 자고 있던 70대 할머니가 집 안에 들어온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은 집 열쇠를 숨긴 곳을 알고 몰래 들어온 건데요. 범인은 숨진 할머니와 평소 친하게 지내온 걸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모자를 쓴 남성이 걸어갑니다. 불 꺼진 집을 향해 가더니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약 20분 뒤 집에서 나온 남성이 왔던 길로 뛰어갑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70대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할머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어른 키만한 담을 넘어가는 대신 전기 계량기 위에 숨겨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범인은 평소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온 사이라 집 열쇠 보관 장소는 물론 집 내부 구조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형님은 전반 들어가면 N쪽에 주무시거든, N쪽 방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열쇠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경찰은 CCTV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후 15시간 만에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60대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정확한 사건 동기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집안에 숨진 할머니의 남편 등 다른 가족이 있었는데도 할머니에게만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범행 동기는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향후 범행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겠다며 보행로 보호시설을 훼손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보행로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로 시공업체는 안전을 외면한 채 허가도 없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고층 건물 공사 현장 부근입니다. 멀쩡하던 인도의 보호 울타리가 4m가량 사라졌습니다. 자꾸 여기 들어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험할 것 같았어요. 공사를 안 하고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19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 시공업체가 이달 초 공사에 필요하다며 인도 보호시설을 맘대로 뜯어낸 겁니다. 내부 부지정이 그거 하느라고 잠깐 타서 한 거고요. 거기는 안에 정확히 현장 측량하고 해야 되니까 그 부지정리 하느라고 잠깐 탔던 거죠. 거기를. 허가 신청 당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공사장 진출입로를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1년 반 만에 승인이 났지만 업체 측은 허가 조건을 무시했습니다. 하루 수백 명의 초등학생들이 오가는 등하굣길에 방호 울타리가 훼손되고 건축 자재가 보행에 지장을 줬는데도 목포시는 주민 신고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공사 차량 진입하게 되면 애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공사 차량에 치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선 목포시는 업체 측의 임시 차량 출입구 사용을 중단하고 보행로 안전 펜스를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내 굴 양식어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본격적인 굴 수확기를 맞아 내년 3월까지 일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여수시는 올해 성과를 분석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굴 수확이 한창인 여수시 돌산읍의 굴 양식장. 수확한 굴을 손질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맘때면 늘 일손이 부족했던 어촌 마을에 올해는 필리핀 청년 4명이 투입됐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입국해 굴 작업장에 배치됐고 내년 3월까지 일하다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올해 초 필리핀 우바이시와 MOU를 체결한 지 10개월 만에 128명이 들어왔는데 5개월 단기간만 체류하다 보니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어민들에게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선별과 세척, 포장 등 육상 작업에만 투입할 수 있다는 게 한계입니다. 계절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큰 부담을 덜어주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들은 법에서 제한이 돼 갖고 있어서 그것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조류 양식장처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굴 채취 현장에도 이들을 투입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개선 대책과 함께 올해 계절 근로자 도입 성과를 토대로 해마다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이 문제가 됐던 만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근로자의 재입국과 어가당 고용인원 증원 배정은 물론 통역 도우미를 지원해 근로자들의 인권도 잘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문화가 다른 이곳에 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신경 쓰이는데 통역사와 함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자주자주 점검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굴양식 산업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나주 보감리 유적지에서 고려시대 관청으로 추정되는 건물터와 기와들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따르면 나주 보감리 유적지를 발굴 조사한 결과 3동 이상의 고려시대 건물터와 행정지명인 회진현관 등의 글자가 새겨진 기와 등이 발견됐습니다. 연구소는 발견된 기와들이 고려시대 관청 자재용 물품으로 보인다며 보감리 일대가 당시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지의 일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책임자 등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전 현장 소장인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전 대표이사인 권모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대산업개발 측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서 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광주의 한 건물로 돌진했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는 43살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 4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상가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